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콧. 보미 씨, 아까 대기실에서 네. 제가 보통 혼자 화장을 하느라 좀 네. 집중을 하느라 못 들었는데 뭐 되게 신나서 좀 얘기하시던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못 들었거든요. 네. 무슨 내용인가요? 어제 제가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인쇼. 제가 몰랐던 포인트가 어. 잔뜩 있는 거예요. 어제 39,000원짜리 옷을 샀는데 포인트로 무려 15,000원 할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아마 많은 분들이 완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카페 갔을 때 커피 한 잔마다 쿠폰 하나씩 찍어주잖아요. 그게 뭐 네. 10장이 되면은 무료 커피를 하나 주는데 이거 마실 때 그렇게 또 기분이 좋고 이게 뭐라고 또 공감. 성취감까지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저희 완전 소확행 버전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분을 안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행복이 뻥튀기가 됩니다. 차이나코드의 무료 배송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BJP 배정현입니다. 또 무료 배송은 사랑이죠. 네, 사랑입니다. 저렴한 물건을 사고 택배가 공짜로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여러분께 무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쌤이 이렇게 무배의 기쁨을 안겨주신다면 또 다른 배가 있습니다. 총배인데 차이나코드의 총알 배송 블링블링 한경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왠지 빠야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 오늘 뭔가 무배 총알 배송이라고 하니까 뭔가 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재미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포인트와 쿠폰 그리고 무배와 총알 배송을 모은 것보다 더욱 알찬 시간을 약속드리면서 네, 이게 뭔가 분위기가 점점 옥장판 타는 것처럼 별이 5개. 자,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대륙의 스케일을 10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대륙의 스케일 특집 2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대륙 스케일 명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대륙 스케일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마 차트를 알아보면서 좀 넉넉고 바라볼 것 같으면서 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중국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중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차트 바로 알아볼까요? 네, 대륙 스케일 건축물 탑10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광저우 엽전 빌딩 yuanda샤입니다. 네, 신기하죠? 네. 일명 광저우 선클로도라고 불리는데요. 중국 고대 동전을 모방해서 만든 이 건물은 에너지 화학 기업의 사옥입니다. 이 디자인은 입주한 업체들의 사업이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엽전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와는 달리 완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비난을 받았는데요. 왜요? 벼락부자를 연상케 해 도시 이미지에 해를 준다는 의견들과 이 주변 경관과도 조화되지 않는다는 혹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CNN이 선정한 세계 10대 추한 건축물에도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아이고 거대하게 우뚝 솟아있는 거대 엽전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탕 치면 굴러갈 것 같아요. 네. 되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9위는 스촨성 우량예 우량예 사옥입니다. 역시 주류 회사답게요. 우량예는 기업의 대표적인 바이주병을 모티브로 한 사옥을 지었는데요. 거대하게 우뚝 솟은 바이주병이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기도 하지만 이 역시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국 어글리 건축물로 늘 손꼽히기도 합니다. 야, 이 우량예 빌딩 진입로에도 우량예에서 생산되고 있는 술병들이 큼지막하게 진열되어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죠. 하지만 기업의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역 전체를 우량예 마을로 바꿔버렸다는 혹평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랜드마크와 흉물 사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우량예 사옥이 놓여 있습니다. 가면 취할 것 같아요, 막. 그만큼은 확실히 그렇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어서 8위는 티엔진에 위치한 5,000평짜리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요? 야, 이거 한국의 유치원 대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중국 티엔진엔 엄청난 규모의 유치원이 들어섰는데요. 자그마치 5,000평!
엄청난 크기의 경기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웅장한데요. 이 유치원 안에는 축구장만한 인조 잔디를 깔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유치원답게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하지만 유치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유치원 안에서 미아가 발생할 수도 그럴 것 있다는 같아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다리 아프겠어요, 애들. 짧은 다리로. 그러니까요. 시리는 꿀조성에 위치한 전파 망원경 티엔옌입니다. 전파 망원경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일반 망원경이 아니라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탐지하는 레이더인데요. 바로 이 전파 망원경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망원경이 중국 꿀조성에 존재합니다. 이름은 티엔옌으로 하늘의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직경 500m, 4,450개의 반사 패널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 티엔옌은 면적만 축구장 30배 크기인데요. 어마어마하네요. 야, 이 건설 비용만 약 2천억 원으로 기획 단계부터 따지면 총 22년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야, 이러다 진짜 이티랑 자전거 타는 날이 오는 거 아닌가 몰라요. 네, 이게 이렇게 쭉 보니까 중국에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엽전 모양으로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정말 존재하는 거죠? 네,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정말 위풍당당하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봤던 그 엽전 빌딩은 별칭이라고 하고요. 네. 공모전을 통해서 붙여진 진짜 이름은 광저우위엔이라고 해요. 광저우위엔, 광주에 있는 원.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네. 아니 그런데 이 화제성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가장 추한 빌딩이라는 오명도 있다는데요. 이 중국인들이 이 빌딩에 대해 좀 안 좋은 입장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약간 또 하나의 어글리 건축물이 생겼다. 약간 너무 졸부 이미지다 전체적으로. 그런 좀 의견들이 그럴 많은 수도 것 있겠구나. 같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엽전 빌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9위를 차지한 우량이의 사옥도 이 랜드마크와 흉물 그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하는데 좀 이런 큰 건물들이 문제가 좀 많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하에 도시별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아주 우후죽순으로 랜드마크를 지금 막 짓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의견이 있는 거죠. 네. 이 랜드마크라 하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건물이어야 하는데 중국에는 너도나도 이 랜드마크라고 주장하는 기이한 건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지역마다 화제를 낳고 있는 기이한 건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지역 특산품인 주전자나 술통, 또 물고기 모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물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이게 이처럼 기이한 건축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어쨌든 눈에 띄기만 하면 된다는 지방정부의 좀 과시욕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네. 이렇게 현상이 과열되니까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더 이상 이런 기괴한 건축물을 짓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네. 10위와 9위를 알아보는 동안 대륙 스케일 건축물이라는 주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축물로 주제가 좀 옮겨가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8위부터는 제대로 스케일을 압도하는 건축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아니 유치원이 이렇게 커도 되나요? 저는 아까 화면을 보는데 정말 놀이공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놀이공원을 방불케 하는 유치원을 보니까 저런 유치원이라면 왠지 우리 꼬꼬마들이 아침마다 유치원 안 가겠다고 막 울고불고 떼쓰지 않고 엄마 나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 유치원은요 건물 4,300평에 운동장과 놀이터를 합친 약 700평의 면적을 더해서 5,000평의 유치원이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는 정말로 제가 다 다니고 싶어진 정도인데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유치원들 대륙의 스케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건축물들이 등장할지 계속해서 순위 알아볼까요? 대륙 스케일 건축물 탑 10, 6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베이판장대교, 베이판장다차오입니다. 윈난성과 꾸이저우성 접경지대의 협곡 위에 걸쳐져 있는 이 대교는 계곡 바닥에서 다리 상판까지의 높이가 565m로 200층 고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다리의 개통으로 윈난성과 꾸이조우성 간 소요 시간이 5시간에서 1시간으로 크게 단축이 되었는데요. 편리하다는 건 알겠지만 이 높아도 너무 높아서 보통 담력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하네요. 2013년 공사를 시작해서 3년 만에 완공된 베이판장 대교를 포함해 세계 최고 높은 다리 1위에서 5위까지는 모두 중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얼마나 높은 다리를 지을지 아주 하늘에 닿을 셈인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구름이 떠다니네요. 5위는 양쯔강 허리에 위치한 산샤댐, 산시아다바입니다. 만리장성 이후 중국 최대의 토목공사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 산샤댐 공사는 21조 원이 투입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길이 2,309m, 해발 185m, 제방 두께 15m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10년에 한 번꼴로 닥쳐 엄청난 사망자와 이재민을 만드는 양쯔강의 물난리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지어졌죠. 산샤댐의 갇힌 물의 무게는 세계 최대인 393억 톤에 달하는데요. 이것은 한반도 전체 담수를 합친 양의 2배로 산샤댐에 갇힌 물을 전부 방류하면 한반도가 전부 잠길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샤댐의 규모가 규모인 만큼 지어진 후 생긴 부작용이 엄청나서 환경 대재앙이다라는 꼬리표도 항상 따라다닌다고 하네요. 4위는 산둥성에 있는 자오저우완 콰하이 대교, 자오저우완 콰하이 다차오입니다. 2011년에 개통된 이 다리는 산동 지역의 칭다오와 황다오구를 연결하는 해상 위의 다리로 무려 42km 길이를 자랑하는데요. 역시나 세계에서 가장 긴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좀 드네요. 이 다리 위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러니까요. 기름 떨어지면 어떡해요? 3위는 장가계에 지어진 세계 제1의 관광 전용 엘리베이터 백룡 엘리베이터입니다. 마이롱 DNT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중국에는 인간으로 태어나 장가계를 가보지 못하면 100세가 되었다고 해도 어찌 노인이라 하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빼어난 경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바로 이 장가계인데요. 그중에서도 꼭 들려야 하는 이곳, 백룡 엘리베이터입니다. 백룡 엘리베이터는 암벽 수직 높이 335m 중 313m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길이만 아파트 100층의 높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걸 2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내릴 때 펼쳐지는 그 전망은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눈호강과 아찔함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백룡 엘리베이터 필수 코스입니다.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진짜 소름. 너무 네거티브한 거 아니에요, 오늘? 자꾸 그런 상상이 돼요. 하나씩 살펴보면 6위는 베이판장 대교였습니다. 이 다리 높이가 565m라면 이 상공이 565m에 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두 분이 약간 다 너무 놀라서 말을 막 더듬거리시는 것 같은데 진정 일단 좀 하시고요. 진정하고요. 이 다리가 상공 565m 위에 지어져 있고요. 약 1.3km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높고 길고 정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뭔가 천혜원을 타고 가는 듯한 느낌? 네, 왜 그런고 하니 아무래도 대륙이 너무 넓다 보니까 아까처럼 윈난성과 꾸이조성을 잇는 것처럼 이동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또 단순하지만은 않은 이유가 대교를 통해서 교통이 편리해지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또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 그러면 또 크게 봤을 때는 경제적인 선순환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동 시간만 고려한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다리를 짓는 일은 너무 극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댐, 양쯔강을 통제하는 산샤댐이었는데요. 이 규모가 큰 만큼 피해 규모도 굉장히 컸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지 10년 만인 2003년부터
물을 가두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양쯔강이 역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역류한 물이 천천히 계속 차오르면서 일대 모든 것이 잠겨버렸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삼국지의 주 무대였던 이 산샤 협곡의 많은 문화재까지 다 물에 잠기면서 주변 생태계가 고스란히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홍수 피해를 줄인 건 너무 잘된 일이지만 그에 따른 피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쩌면 이걸 지은 것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논쟁도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륙의 건축물이 아니고 대륙 스케일 건축물 차트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차트 순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 스케일 건축물 탑 10 마지막 1위와 2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극한의 공포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유리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긴 핑산 유리다리. 해운대만한 해변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와.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뉴 센츄리 글로벌 센터. 이 중 1위는 유리다리. 바로 스촨성 청두에 위치한 뉴 센츄리 글로벌 센터 신시지環球中心입니다. 201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단일 건축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이 건물은요, 동굴 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요. 아울렛 14개의 스크린을 갖춘 영화관, 대학 건물, 사무실, 호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 불리는 워터파크, 스케이트장, 해적선, 15,000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해운대만한 인공 해변까지 갖추고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2위는 흐베이성 핑산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218m에 위치한 총 길이 488m의 보행용 다리인데요. 아유, 숨차네요. 자, 이 다리는 안전과 스릴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야, 진도 6.0의 지진과 시속 37km의 강풍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궁극의 아찔함을 경험하고 싶나요? 주저 말고 핑산으로 오세요. 안 갈래요. 안녕하세요. 다 같이 안 갈래요. 중국의 건축물들은 계속해서 자가 갱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전 기록들도 다 중국 건데 또 중국이 계속 갱신을 하네요. 네, 오늘 정말 궁극의 대륙 스케일을 저희가 맛보고 있는데 청두에 있는 글로벌 센터, 이거 진짜 실화냐? 이게 저희가 워터파크까지는 이해가 할 수 있는데 해변이 들어간 거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크다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요. 네. 이게 미국 펜타곤의 3배 규모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그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네. 비유하면 그 비교해 보면 20배 크기래요. 아유, 근데 이게 또 진짜 2배, 3배는 막 우아하겠는데 막 20배 이러면 또 네. 감이 또 안 오는 느낌이에요. 네. 이게 끝물이 되니까 또 크기에 둔감해지는 현상이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녹화 끝나고 나가면 건물들이 다 성냥감만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가 모나코인데요. 이 나라 전체와 맞먹는 크기라고 해요. 네? 와. 진짜 국가 대륙 스케일인데 이렇게 큰 곳을 정말 하루 만에 즐기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안에 있는 호텔을 잡고 아예 몇 박 며칠을 이 안에서만 머문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겠네요. 정말 놀랄 뿐이고요. 네, 2위도 대단합니다. 네. 488m짜리 유리 다리라면 사실 웬만한 담력으로는 절대 못 건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포기. 저도요. 포기. 네. 다 포기. 왠지 남규 씨만큼은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도요. 저가 제일 먼저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뭐 높이도 높이고 길이도 길이지만 이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그 점이 너무 싫어요. 너무 스릴 만점일 것 같아서 남규 씨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천 한 표. 제가 우리 미움받고 왜-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페이쌤은 보내실 겁니까? 그럼요. 네. 기댈 예전에 곳이 우리 없어. 막 소풍 가거나 가족 여행 가면 꼭 네. 흔들다리 앞에서 장난치고 맞아요, 놀다가 맞아요. 꼭 이렇게 인증사진 딱 남겨가지고 집에 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흔들다리 붐이 막 일었던 그때처럼 중국에는 이렇게 유리다리 붐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오늘 대륙 스케일 건축물을 10가지로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분한테 좀 한 군데씩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곳이 있을지 궁금한데 먼저 한경 씨부터 어디를 좀 추천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가게에서 그 경관을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꼭 추천을 하고 싶은 게요. 일단 장가게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로 단 2분 만에 다 맞아요.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귀가 멍멍하더라도 굉장히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페이스는요? 제가 먼저 할 거 그랬어요. 저도 장가게 준비해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다른 곳은 한국 사람인 우리가 접근하고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장가게는 워낙에 그 투어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장가게 주변에 원가게라던가 이렇게 몇몇 곳 더 둘러볼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이왕 간 김에 더 이렇게 한 3박 4일 투어하고 오시라고 저도 장가게에 한 표 드립니다. 네. 저는 남규 씨에게 유리다리 추천드립니다. 네. 장가게에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장가게를 일단 가볼게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좀 느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정한 대륙의 스케일을 맛본 시간이었고요. 오늘 저희가 완성한 차트 그리고 두 분의 추천 장소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대륙의 스케일 3탄으로 찾아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쏘입니다. I feel fine, I feel fine and dandy. You're the one I want, possibly, maybe. 짜잔. 짜잔. 치즈가 여기까지만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진짜 맛있어 보이죠? 그냥 기본 맛이랑 초콜릿이랑 치즈랑 이렇게 있는데 저는 치즈 한번 사봤습니다. 치즈 한번 사봤어요. 아까 산 케이크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터면은 짜잔! 지금 밤 8시가 넘었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이렇게 칼도 들어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한참 유행하던 그 대만 카스테라? 그런 건데 이것도 그렇게 컸어요. 근데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샀고요. 치즈맛, 초콜릿맛, 기본맛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가장 비쌌던 치즈맛. 이렇게 치즈도 같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와, 너무 맛있어.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와우. 여러분. 손 씻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되게 푹신푹신하게. 와, 이거 페이크였어. 낚였다. 치즈가 여기만 들어있었네. 너무해. 진짜 너무하다. 아까 카스테라 잘라봤잖아요. 먹어볼게요, 제가. 그 전에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진짜. 저는 이 모양을 보고 샀거든요. 이게 단면인 줄 알았는데 짜잔. 치즈가 여기까지만 들어있어요. 여기까지만. 여기도 그래요. 너무 매력적인 반전 매력을 가진 카스테라입니다. 먹어볼게요. 이게 치즈 맛이랑 초콜릿 맛이랑 막 이렇게 있었는데 치즈 맛이 가장 비쌌거든요. 저는 이렇게 끼워져 있는 치즈 보고 혹해서 샀는데 개불. 괜찮네. 이게 오늘 바로 만들었고 막 따끈따끈한 상태라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치즈 맛은 거의 안 나고. 난리가 없지. 이렇게 반덩이 해서 2,400원? 우리나라 돈으로 2,400원? 그 정도 하는데 나름 가격 경쟁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유랑 먹으면 맛있겠다. 저는 아까 타던 차랑 같이 먹어볼게요. 중국 와서 차를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뜨거. 지금 8시 반인데 진짜 잘 먹는다, 공소영.
다음에는 치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맛을 한번 사볼게요. 막 초콜릿도 막 초콜릿 칩 박혀 있던데 그것도 막 한 면만 박혀 있고 그러면 좀 슬플 것 같은데. 이거는 카스테라 먹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슬퍼.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여기 미용실에 좀 가려고 하는데요.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여기 좀 다듬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미용실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중국은 비밀번호 누르는데 가림막도 있고 좀 뭔가 더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돈도 다 뽑았으니까 저 진짜 머리를 자르러 가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머리도 다 자르고 카페에 와서 저는 이제 나머지 제가 개인적인 그런 거 일하면서 있으려고 합니다.